아침마다 피곤하신 분들은요, 이런 생각 많이 하실 거예요. 내가 잠을 잤는데, 몸은 왜 이렇게 무겁지? 특히 새벽 2시에서 4시쯤 눈이 번쩍 떠지고, 그 다음이 더 문제일 텐데요. 다시 잠이 안 오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제일 억울한 건 이겁니다. 일찍 자려고 노력을 했는데 눈이 떠졌다라는 거죠. 그래서요, 결국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문제가 있나? 예민한가?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뭐 이런 생각들이요. 근데요, 이건 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밤에도 몸이 긴장 상태로 버티고 있는 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요, 불면증 강의 아니고요, 딱 하나만 할게요. 새벽 2시에서 4시에 깨는 패턴,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3단계로 오늘부터 바로 해볼 수 있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제가 병원에서 환자분들을 많이 봤거든요. 그리고 엄마 혈당이랑 제 혈당도 수백 번 재봤어요.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게 있습니다. 이 문제는 수면 시간이 아니다. 밤에 몸이 어떤 상태로 돌아가느냐가 핵심이다 라고요. 그래서 먼저 새벽에 깨는 분들 어떤 타입인지부터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새벽에 깨는 분들은 대체로 2타입인데요. 첫 번째는 긴장형이에요. 눈 뜨자마자 머리가 또렷해집니다. 가슴이 두근두근, 막 생각이 폭주를 해요. 괜히 불안하고, 이렇게 잠 못 자면 내일 큰일인데? 이런 느낌입니다. 제 얘기고요. 두 번째는 갈증 화장실형이에요. 입이 마르고 물을 찾게 되는 유형인데요. 화장실을 가게 되고 다시 누워도 또 깨게 됩니다. 긴장형은 머리가 먼저 깨는 타입이고요. 갈증형은 몸이 먼저 깨는 타입이죠. 자, 그럼 여기서 자가진단 2개만 해볼게요. 첫째, 깨자마자 손이 제일 먼저 어디로 가시나요? 휴대폰이나 시계를 확인하신다? 그러면 긴장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번째, 깨면 혹시 입이 마르고 물이 너무 당기시나요? 그리고 화장실을 꼭 가셔야 하나요? 그러면 이거는 갈증 화장실형 쪽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어느 쪽이신가요? 긴장형? 갈증형? 둘 다 해당되는 혼합형도 많습니다. 중요한 건요, 내 잘못이 아니라 몸의 스위치가 밤에도 켜져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어떤 타입인지 어떻게 확인을 할 수 있을까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딱 2번만 혈당을 재보시면 돼요. 첫 번째, 기상 직후 공복. 이건 매일 1번만 재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새벽에 깼을 때 가능하면 물 마시기 전에 재주시는 게 좋습니다. 새벽에 깼을 때 혈당이 유독 높게 나오면요, 밤에 몸이 긴장 상태로 오랫동안 버틴 흔적일 수도 있어요. 반대로 너무 낮거나 출렁이면요, 몸이 스트레스 호르몬을 켜서 버틴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면서요, 내가 이상한 게 아니었구나 안심하는 분들도 많을 수 있어요. 그냥 잠이 얕은 게 아니라 밤에 왜 깨는지 조금은 알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요, 숫자 자체보다요, 내가 어떤 패턴으로 흔들리는지 그 형태를 보는 게 목적입니다. 그리고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는데요, 당뇨약이나 인슐린 쓰시는 분 계시다면요, 새벽 혈당 패턴은 주치의 선생님과 먼저 상담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약 조합에 따라서 기준이 다를 수도 있고요, 증상이 다르게 나타나는 걸 수도 있어서요. 자, 여기까지가 내 상태 파악이었고요. 이제 어떻게 이걸 바꿀 수 있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하나만 알고 가시면 좋을 게 있는데요. 밤에 제대로 못 쉬잖아요. 그러면 인슐린 민감성이 떨어집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같은 걸 먹어도 혈당이 더 올라간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면이랑 혈당이 따로따로 노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저는 예전에 저녁 늦게 먹고 야식도 먹고 그렇게 바로 잔 적도 많았는데요. 이걸 알고 나서는 선택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바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잠들기 3, 4시간 전에는 식사를 끝내세요 입니다. 이건 정말 단순한데 효과가 커요. 위장이 밤새도록 계속 일을 하면요, 몸이 쉬지를 못합니다. 컴퓨터로 치면요, 절전 모드로 안 넘어가고 계속 돌아가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깨는 원인이요, 침대에 없을 수도 있어요. 오히려 저녁 식탁에, 저녁 메뉴에 있을 수도 있어요. 두 번째 루틴은요, 취침 60분 전에 폰이랑 밝은 조명을 줄이시는 거예요. 우리 뇌는요, 빛을 보면 아직 낮이구나 하고 착각을 합니다. 그러면 몸이 쉬는 모드로 내려가지를 않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런 질문이 나올 수도 있어요. 선생님, 저는 일이 늦어서요, 식사 시간을 취침 3, 4시간 전에 끝낼 수가 없어요. 맞아요. 교대 근무를 하시거나 일정이 늦어지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녁 식사 시간이 많이 늦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미니 버전을 제가 드릴게요. 3, 4시간 전에 식사를 마치는 게 힘드시다면요, 최소한 마지막 한 입을 잠들기 2시간 전으로만 당겨주세요. 그것만 해도 시작은 되니까요. 그리고 저녁 메뉴도 중요한데요. 밤에 달고 부드러운 탄수화물 있잖아요. 빵, 면, 흰쌀밥 이런 거요. 이게 들어가면 더 쉽게 깰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녁에는요, 탄수화물 대신 단백질이랑 채소 위주로 드셔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계란, 두부, 생선, 나물 반찬 뭐 이런 거요. 이것만 바꿔도 새벽 각성이 줄어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핸드폰 같은 경우에도요, 60분이 어려우면 30분만 지켜주세요. 조명도 어두컴컴하게 다 끄지 않아도 되고요. 형광등을 스탠드로만 바꿔도 충분해요. 저 같은 경우에도 낮에는 백색 등을 켜지만 저녁에는 주광색 조명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건요, 완벽하게 하는 건 아니에요. 밤에 몸이 쉴 수 있는 방향을 만들어주고 그런 환경을 조성을 해주는 거죠. 하루에 몇 번이라도, 단 한 번이라도 말이에요. 여기까지 들으시면요, 아, 컨디션 관리 얘기구나 싶으실 수도 있어요. 근데 핵심은 따로 있습니다. 새벽에 깨는 거, 아침에 피곤한 거, 공복 혈당이 높은 거, 이게 다 따로따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로 다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죠. 밤에 몸이 긴장 상태로 버티면요, 새벽에 깨고 아침에 무겁고 공복 혈당도 올라가요. 그래서 밤 리듬을 잡으면 이게 같이 풀립니다. 아침 에너지는 의지가 아니라요, 밤의 혈당 리듬이 만듭니다. 밤이 흔들리면요, 아침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루틴 2개 위에다가요, 하나만 더 얹으면 확 달라지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마그네슘이에요. 마그네슘은요, 긴장을 차단해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안정 스위치라고 불러요. 예전에 제가 공복 혈당 이야기 하면서요, 마그네슘을 잠깐 말씀드렸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는 왜 혈당 관리를 할 때 마그네슘이 필요한지 이 부분에 더 집중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궁금하신 분들은 화면 오른쪽 상단에 카드 뜨니까요, 그거 눌러서 시청해 주시면 되고요. 오늘은요, 언제 뭘 먹으면 좋을지를 말씀드릴게요. 먼저 언제 먹냐? 자기 전 루틴에 묶어서 드세요. 저녁 먹고 2, 3시간 후, 잠들기 30분에서 1시간 전이요. 이 타이밍에 꾸준히 드시는 분들이 체감이 좋아요. 실제로 저도 그 시간에 맞춰서 먹고 있고요. 특히나 호르몬이 바뀌는 기간에 이렇게 잘 먹는데 수면의 질이 이전보다는 조금 더 괜찮아지는 게 제가 많이 체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뭘 먹냐? 이게 중요하겠죠? 마그네슘도 종류가 여러 가지예요. 산화마그네슘, 구연산 마그네슘, 글리시네이트 등. 저는 개인적으로 글리시네이트를 추천해드리는데요.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흡수가 잘 돼요. 산화 마그네슘은 흡수율이 낮아서 장으로 많이 빠지거든요. 그래서 이걸 복용하신 후에 설사하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근데 글리시네이트는 그런 게 적습니다. 두 번째는요, 속이 예민한 분들도 편하게 드실 수 있어요.
당뇨약 드시는 분들 중에서 속이 불편한 분들 꽤 있으신데요. 글리시네이트는 장 자극이 적은 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수면에 특히 도움이 됩니다. 글리시네이트에 붙어 있는 글리신이라는 성분이요, 긴장을 풀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리고요, 당뇨 있으신 분들한테는 이 마그네슘이 특히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당뇨 있는 분들은요, 소변으로 마그네슘이 많이 빠져나가요. 그래서 일반인보다 마그네슘이 부족한 경우가 많고요. 이건 연구로도 많이 증명이 된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그네슘이 부족하면요, 인슐린 민감성이 떨어져요. 세포에게 야, 인슐린 왔대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게 마그네슘의 역할인데, 그게 부족하다 보니까 인슐린 저항성이 조금 더 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그네슘을 보충하시면 혈당 안정에도 조금은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주의를 해주실 분들도 있습니다. 신장질환이 있거나요, 심장약, 혈압약 드시는 분들입니다. 임신이나 수유 중인 분들은요, 무조건 주치의분들이랑 먼저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특히 당뇨는 약 조합이 정말 중요하니까 내가 신장 수치가 조금 주의를 해서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들으신 분이 있다면 꼭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하신 후에 복용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실제로 저한테 상담 오셨던 분이 있었는데요. 그분 이야기를 잠깐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50대 여성분이셨고요. 새벽 2, 3시에 꼭 깬다고 하시더라고요. 화장실도 가시고 다시 잠들기도 어려우시고, 처음에는 저한테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나이 들면 다 그런 거 아니에요? 하고요. 근데 아침마다 너무 피곤해 하시는 거예요. 커피를 2잔을 마시는데 그래도 오전 내내 멍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3가지만 바꿔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 저녁 시간 앞당기기. 원래 8시에 드시던 걸 7시로 바꿨어요. 둘, 저녁 구성 바꾸기. 밥 대신 두부랑 나물 위주로 많이 드시게끔 안내를 드렸고요. 밥은 절반 정도로 줄이실 수 있다면 줄이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셋, 자기 1시간 전에 마그네슘 글리시네이트 200mg 섭취하기. 그렇게 한 달 정도 지나니까요, 요즘 아침이 조금 달라졌어요. 멍한 게 조금 줄어든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물론 이분한테 된 게요, 모든 분한테 똑같이 적용이 되고 변화가 생겨나는 건 아니에요. 당뇨라는 게요, 사람마다 몸도 다르고 상황도 다 다르기 때문에 천편일률적으로 이게 정답입니다 하고 딱 정확한 답안지는 없는 질병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는 확실해요. 아무것도 안 바꾸면 아무것도 안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거 하나라도 바꿔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으로 제가 이분의 사례를 직접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오늘 내용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새벽 2시에서 4시에 자꾸 깨시는 거요. 그거 내가 예민해서 아닙니다. 밤 리듬이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두 번째, 혈당 리듬 복구는 2개가 핵심입니다. 저녁 식사 시간과 수면 간격을 3, 4시간 만들어 두는 것. 그리고 취침 전 빛 줄이기 60분. 당장 어려우시면 미니 버전부터 시작하시기. 이거고요. 세 번째는 이 2가지를 하시면서 마그네슘 글리시네이트를 자기 전에 복용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다 못하셔도 괜찮고요. 내일 다시 하시면 됩니다. 한꺼번에 이거 3가지 다 못하셔도 괜찮아요. 내일 하나 더 도전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얹어서 2가지 해보셔도 돼요. 완벽하게 하는 거 중요한 거 아니고요. 실패했지만 다시 할 수 있는 용기, 그걸 가지는 게 당뇨에서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요, 이렇게 새벽 2시에서 4시 사이에 계속 깨게 되면 이러다가 큰 병 오는 거 아니야? 불안해지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 마음 저도 잘 압니다. 근데요, 지금 2단계에서 확실하게 잡으시면요, 단순하게 피로로만 끝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안 잡으시고 자꾸 폰을 보거나 식사를 늦게 하시거나 하면요, 뇌가 먼저 지쳐서 자꾸 멍해지고 집중도 안 되고 기억력도 나빠지고 그런 증상들을 더 자주 느끼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불편한 게 생기잖아요. 그러면 내가 여태까지 해왔던 방법들 중에서 어떤 것 하나만, 작게 하나만 바꿔보자 라는 생각으로 지금의 편안함에서 조금은 불편한 것들을 하나씩 시도해 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제 얘기 조금만 할게요. 제가 새벽 2, 3시에 깨는 이 현상을요, 수면 문제로만 보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수면이 흔들리면 인슐린 민감성이 떨어지고요. 그게 공복 혈당과 피로로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새벽에 깨는 건요, 나이 탓이 아니라 밤 혈당 리듬이 흔들렸다는 신호일 수도 있어요. 제가 혈액투석실에서 일하면서요, 가장 많이 본 게 이런 분들이었어요. 혈당이 안 잡히는 건 내가 잘 못해서야, 내 의지가 약해서야. 스스로를 엄청 탓하시고 결국에는 체념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근데 실제로는요, 그건 의지가 아니라 시스템이 없어서 무너지는 경우가 훨씬 많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어느 순간에서부턴가 하게 됐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지금은 확신을 하게 됐어요. 당뇨는 관리 실패가 아니라 운영 교육이 필요하다라고요. 병원에 가서 접수하고 진료받고 돌아오기까지는 1시간이면 되지만요. 병원 밖 23시간은 오로지 나 혼자 감당해야 하는 그 시간들. 그걸 스스로 잘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필요하다라는 걸 제가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겁주고 불안을 자극하고 저에게 의지하게 만드는 그런 채널이 아니라요, 40대에서 60대, 저희 엄마 눈높이에 맞춰서 당뇨에 필요한 이론들, 그리고 그 기전들을 번역을 해드리고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루틴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콘텐츠로 채널을 운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향을 고민하면서 결국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길을 걷고 싶다, 감히 동행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주변에서 왜 이렇게 조심스럽게 하냐, 그렇게 하면 안 돼 라는 이야기를 간혹 듣기도 하는데요. 저는 이게 당뇨인들에게 정말 필요한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요, 제 영상 보고 도움을 받으셨다면 댓글로 응원해 주시면 많이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혈당 잘 흐르는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당뇨딸이었습니다.